언젠가는 해야지, 나중에 하자. 이런 말 평생 하며 살아오셨죠? 자녀들 다 키우고, 손주들 보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60이 넘으면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은 평생 참으며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이제는 어떻게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60이 되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70까지 10년, 80까지 20년, 길어봐야 30년입니다. 그나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아요. 70만 넘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장거리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90% 이상이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은 나이와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유럽 여행이 꿈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중년에는 자녀들 키우느라 못 갔습니다. 은퇴하고 65세가 됐을 때 드디어 갈 수 있겠다 싶었죠. 돈도 모았고 시간도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환율이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날씨가 걱정되니까 내후년에 이렇게 몇 년을 미뤘습니다. 70이 넘어가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은 무리라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결국 유럽에 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갔어야 했다고요. 환율이고 뭐고 상관없이 건강할 때 갔어야 했다고요.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돈이 좀 더 모이면, 날씨가 좋을 때, 몸이 좀 더 나아지면. 하지만 그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만 흐르고, 몸만 더 늙고, 기회는 사라져요.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보고 후회하는 건 괜찮아요. 적어도 시도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건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을까? 이 생각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주된 과제는 자기 자신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어요.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았죠. 자녀 학원비 대느라, 대학 등록금 대느라, 결혼 자금 대느라. 우리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 다 컸어요.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예요. 아니,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셨죠. 은퇴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외식은 절대 안 하시고, 새 옷도 안 사시고, 그렇게 아껴 사셨어요. 통장에는 돈이 꽤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쓰면서 사세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병원비 들어갈 때 써야 한다고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어가면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자녀들이 그제야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여행도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먹어도 맛을 잘 모르시고 가도 금방 잊어버리셨죠. 자녀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실 때 더 많은 걸 해드릴 걸 그랬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자기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돈은 쓸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쓰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즐길 수 없어요. 여행을 가도 힘들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옷을 사도 입을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남겨둬야 하고 비상금도 필요해요. 하지만 지나친 절약은 독입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 그 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들 물려주려고요? 자녀들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합니다. 부모가 아껴서 모은 돈 물려받는 것보다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걸 바라요. 돈을 쓰면서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구분했습니다. 소유 양식은 가지는 데 집중하지만 존재 양식은 경험하는 데 집중한다고요. 노후에는 존재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미뤄왔던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가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행 가고 싶으시면 다음 달 표를 끊으세요.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입니다. 악기 배우고 싶으시면 이번 주에 등록하세요. 친구 만나고 싶으시면 오늘 전화하세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70에 기타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대요. 은퇴하고도 늦었다고 생각해서 미루셨죠. 그런데 손주가 기타를 치는 걸 보고 용기가 났답니다. 나도 해볼까? 복지관에 기타 강좌가 있었습니다. 등록하고 첫 수업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제일 나이가 많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60대였거든요. 창피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코드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연습하면 손가락이 아팠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간단한 노래를 칠 수 있게 됐어요. 1년 후 할아버지는 손주 생일 파티에서 기타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손주는 너무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뿌듯했어요. 70에 시작했지만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듣는 이야기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사치를 즐기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드세요. 비싸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몇천 원, 몇만 원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커피를 좋아하셨는데 비싸다는 이유로 참으셨어요. 집에서 믹스커피만 타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카페에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라떼를 처음 드셔보셨어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눈이 커지셨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구나. 그동안 왜 안 마셨을까?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가십니다. 라떼 한 잔이 할머니의 작은 낙이 되었어요. 카페 라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할머니는 행복을 삽니다. 값싼 행복이죠. 이런 작은 사치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빵을 사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세요. 외식도 가끔 하세요. 새 옷도 한 벌 사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평생 참았으니 이제는 좀 누려도 됩니다. 세 번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한 할아버지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파스나 붙이면 되겠지. 몇 년을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그러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이 많이 상했다고 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작 오셨으면 간단한 치료로 나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 갈 걸 그랬다고요.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등산은 꿈도 못 꾸고 산책도 힘들어졌어요. 건강을 잃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정기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건강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건강관리가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하세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서먹했던 형제자매와 화해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중에 하려다가 못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친한 친구와 10년 전에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로 서운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 친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보고 싶더랍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죠. 친구가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친구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고요. 두 분은 만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연락 안 했을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요. 지금은 자주 만나십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시겠대요. 인생은 짧습니다. 자존심 지키느라 소중한 사람 놓치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겁니다. 후회하기 전에 화해하세요. 다섯 번째, 매일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해요.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건강이 달라져요.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에도 무리가 없고 비용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걸으세요. 날씨 좋은 날은 공원에 가서 걸으시고요.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흐르고 사랑하고 초월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건 죽어가는 것과 같다고요. 움직여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평생 불평만 하고 사셨습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러다 입원을 하셨는데 병실 옆 환자가 말기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웃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신을 만났으니까 감사하다고요. 할아버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를요. 건강도 저분보다 낫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잘 사는데 그동안 불평만 했던 겁니다. 퇴원하고 나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곱 번째, 자주 웃으세요. 웃음은 명약입니다. 웃긴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으세요. 손주들과 놀면서 웃으시고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속아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와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60세 이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평생 참으며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어요.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삽니다.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즐기며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